대기업이 스타트업에 투자한다는 소식 요즘 자주 접하셨을 겁니다. 언론은 보통 이걸 미래 먹거리 발굴이나 혁신 DNA 이식 같은 키워드로 설명하곤 하죠. 자, 오늘은 이 익숙한 통념 너머에 있는 훨씬 더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이유들을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이 표현이죠. 미디어가 가장 즐겨 사용하는 말이기도 하고요. 마치 거대한 조직이 젊고 창의적인 스타트업의 유전자를 수혈받아서 다시 젊어지는 것처럼 굉장히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말이죠. 과연 대기업의 투자가 이렇게 순수한 혁신을 향한 열망 하나만으로 이루어지는 걸까요? 아마 우리가 보는 것이 이야기의 전부는 아닐 겁니다. 지금부터 그 이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혁신을 위한 투자라는 아주 듣기 좋은 포장지. 지금부터 그 포장지를 함께 뜯어보도록 하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대기업의 투자는요, 사실 자신의 견고한 성을 지키면서 성 밖에서 벌어지는 혼란스러운 미래 시장을 통제하려는 것에 가깝습니다. 단순히 새로운 기술이라는 무기를 얻는 걸 넘어서 미래의 불확실성이라는 짙은 안개를 걷어내려는 아주 정교한 전략적 장치인 셈이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가능하겠죠? 왜 공룡처럼 거대한 기업들은 스스로 몸을 바꾸지 못하고 굳이 외부에서 해결책을 찾아야만 하는 걸까요? 그들이 처한 근본적인 딜레마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게 인재가 부족해서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문제는 바로 이 거대한 구조 자체에 있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아이디어가 하나 있어도 이걸 실행하려면 수없이 많은 결제 라인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거 실패하면 어떡하지? 하는 리스크 회피 문화가 어김없이 발목을 잡고요. 게다가 이미 너무나도 잘 돌아가고 있는 기존 사업의 그 엄청난 관성은 새로운 시도를 자꾸만 밀어내죠. 조직이 무거우니까 변화의 흐름에 민첩하게 반응하기가 근본적으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내부에서 새로운 걸 싹 틔우기엔 토양이 너무 척박하니까요. 차라리 이미 밖에서 잘 자라고 있는 새싹을 사오는 편이 훨씬 효율적이고 안전한 선택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대기업이 스타트업 투자라는 카드 뒤에 숨겨둔 진짜 패 4가지를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아마 혁신이라는 단어보다는 속도나 리스크 같은 훨씬 더 현실적인 키워드를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그 첫 번째 패는 바로 시간입니다. 이 지점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대기업이 돈으로 사는 건 기술 그 자체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건 바로 시간, 다시 말해 속도입니다. 내부에서 3년 걸려서 할 프로젝트를 이미 3개월 만에 해낸 팀을 통째로 사들여서 시장 진입 시간을 압도적으로 단축하는 거죠. 두 번째는 리스크를 다루는 방식의 문제입니다. 만약 사내 팀이 신사업에 실패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담당 임원의 책임 문제부터 시작해서 조직 전체의 평판 하락까지 아주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하지만 스타트업 투자 형태로 진행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실패하더라도 그건 그냥 수많은 투자 포트폴리오 중 하나가 손실을 본 걸로 회계 처리하면 그만입니다. 실패의 책임을 조직 외부로 아주 깔끔하게 떠넘기는 구조인 거죠. 세 번째 전략은 영토 확보, 즉 시장 선점과 관련이 있습니다. 새로운 시장이 막 떠오를 때 거대한 기업이 직접 뛰어들기엔 너무 덩치가 크고 늦습니다. 하지만 그 시장에는 이미 발빠르게 움직이는 작은 스타트업들이 있죠. 대기업은 바로 이들을 인수함으로써 시장 초입에 가장 좋은 자리를 선점하는 전략적 교두보를 아주 손쉽게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조금 방어적인 목적을 가집니다. 모든 투자가 공격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소액 투자를 통해서 시장의 변화를 감지하는 일종의 레이더를 설치하기도 합니다. 지금 어떤 기술이 떠오르는지, 또 어떤 스타트업이 우리 핵심 사업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지, 이걸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방어적인 센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문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M&A가 활발하면 그 기업이 굉장히 혁신적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일 수 있다는 거죠. 스스로 혁신을 만들어내기 어렵기 때문에 외부에서 수혈할 수밖에 없다는 어떤 구조적인 현실에 증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기업의 이런 전략이 스타트업 생태계 전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 관계가 만들어내는 기회와 종속이라는 양면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딱 동전의 양면이 보이는 겁니다. 개별 스타트업 하나만 놓고 보면요. 이건 정말 엄청난 기회죠. 대기업의 자금, 유통망, 브랜드라는 날개를 다는 거니까요. 그런데 한 발짝 물러나서 이 숲 전체, 즉 생태계 관점에서 보면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모든 작은 새싹들이 결국엔 저 큰 나무에 흡수되는 것만을 목표로 하게 된다면 과연 그 숲이 건강할까요? 경쟁도, 다양성도 점차 사라지고 결국엔 몇 그루의 거대한 나무만 남게 될 수도 있는 거죠. 바로 경제 권력의 집중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생기는 겁니다. 자, 이제 모든 조각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대기업의 스타트업 투자를 혁신이라는 렌즈 대신에 미래 보험이자 지배를 위한 전략이라는 새로운 렌즈로 바라볼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대기업은 내부 혁신의 어려움이라는 딜레마를 리스크 외부화라는 방식으로 해결하고 스타트업 투자를 통해 기술보다 더 귀한 시간을 삽니다. 이걸 통해 새로운 시장의 교두보를 확보하는 동시에 기존 사업을 위협하는 변화를 감지하는 센서를 작동시키죠. 그리고 이 모든 정교한 움직임은 결국 생태계 전체의 권력 집중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최종 결론은 이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대기업의 스타트업 투자는 혁신을 위한 순수한 활동이라기보다는 자신들의 거대한 구조를 깨지 않으면서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지배력을 유지하려는 고도로 계산된 구조적 권력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분석을 통해 우리는 바로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대기업의 투자는 과연 스타트업 생태계를 키우는 혁신의 촉매일까요? 아니면 기존 질서를 유지하고 권력을 강화하는 지배의 도구일까요? 아마 정답은 그 둘 사이 어디쯤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